안녕하세요, 인조회복입니다. 개발에 도움이 되는 보안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첫 번째 주제로 많이 접해보셨을 HTTPS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HTTPS의 주제는 총 3편 정도의 시리즈로 나눠서 HTTPS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키교환은 어떻게 하고, 사이퍼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이번 HTTPS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암호화의 기본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시고 실제 구현이나 설계를 하실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HTTP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예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제는 아무런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예제로 비유하자면 HTTP라고 볼 수 있겠죠. 암호화를 설명할 때는 항상 우리들의 친구 밥과 앨리스 그리고 나쁜 놈 말로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앨리스가 평문의 메시지를 밥에게 전송하는 상황인데요. 말로리가 등장할 경우에 말로리는 손쉽게 앨리스의 메시지를 가로채고 변조한 뒤에 밥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대칭키 암호화라는 건 암호화 키가 대칭된다. 즉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와 복호할 때 키가 동일한 암호화 방식입니다. 암호화 용어들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앨리스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메시지를 암호화할 키를 밥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키를 이용해서 보내려는 메시지를 암호화한 뒤에 암호화한 메시지를 밥에게 전송하죠. 이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이 AES입니다. 그러면 밥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고 키로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면 원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앨리스가 이 키를 밥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말로리가 이 키를 가로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앨리스가 키를 보내는 과정에서 말로리가 도중에 이 키를 가로채고 밥에게는 가짜 키를 만들어서 전해줍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키 교환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이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한 뒤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말로리는 앨리스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면 원문을 획득할 수 있고 밥에게는 변조된 메시지를 생성해서 밥에게 보냈던 가짜 키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밥은 이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이 키를 아까 전에 받았던 페이크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고 형문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앨리스는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적용했지만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말로리가 메시지를 획득하거나 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키 교환을 위한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RSA 키 교환과 DPL만 기반의 키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앨리스가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RSA 키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선 RSA가 무엇이냐? 이전까지 앨리스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는 다르게 RSA는 대표적인 비대칭키 키 알고리즘입니다. 비대칭키 키 알고리즘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다른데요. 때문에 이런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항상 두 개의 키를 쌍으로 갖습니다. 그중 하나의 키는 퍼블릭 키 그리고 다른 키는 프라이빗 키라는 이름을 갖고요. 메시지를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면 프라이빗 키로 복호화를 해야 되고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하면 퍼블릭 키로 복호화를 해야 됩니다. RSA 키 교환 방식은 이러한 RSA 키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대칭키를 교환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RSA 키 교환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SA 키 교환 방식에서는 키를 교환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밥이 RSA 키 한 쌍을 생성해야 됩니다. 즉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먼저 한 쌍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키 중에 퍼블릭 키를 앨리스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받은 이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교환하고 싶은 키 자체를 RSA 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해서 밥에게 전송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말로리가 중간에서 있다면 밥의 퍼블릭 키를 획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이 키 값은 RSA 키 교환 알고리즘의 특성상 밥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만 복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리가 중간에서 밥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암호화된 키를 복호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밥은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키를 복호화
해서 원문의 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밥에 이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앨리스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한다면 이것도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중간에서 대칭키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교환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애초에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한다면 이것도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의 속도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실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할 때는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 대칭키에 사용되는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비대칭키 알고리즘인 RSA 키 교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앨리스는 이 퍼블릭 키가 정말로 밥이 보낸 퍼블릭 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말로리는 이 그림과 같은 공격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여태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키 교환을 시작하기 전에 밥은 RSA 키 한 쌍을 미리 만든 뒤에 이 퍼블릭 키를 앨리스에게 전송했죠. 이 과정에서 말로리가 중간에 밥의 퍼블릭 키를 가로챈 뒤에 본인의 RSA 키 한 쌍을 만들어서 퍼블릭 키를 앨리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 퍼블릭 키가 밥으로부터 받은 퍼블릭 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받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키를 암호화하고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로리는 이 암호화된 키 자체가 본인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밥에게는 가짜 키를 하나 만들고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 가짜 키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밥은 이 암호화된 가짜 키를 앨리스가 줬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해서 키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앨리스와 밥은 안전하게 키를 교환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말로리가 중간에서 앨리스와 말로리 간의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고 말로리와 밥 간에는 페이크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로리는 이 이후에 모든 앨리스와 밥 간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도 변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앨리스는 이 퍼블릭 키가 밥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 퍼블릭 키가 말로리가 보낸 것인지 밥이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앨리스는 CA라는 제3자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CA라는 기관은 코모도, 시만텍, 고데디, 글로벌사인, 디지서트 등의 기관이 있고 밥의 퍼블릭 키가 앨리스로 하여금 이 퍼블릭 키가 밥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키 교환을 위해서 밥은 최초에 RSA 키 한 쌍을 만들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듭니다. 이 중 퍼블릭 키를 본인의 도메인 정보, 본인 기관의 이름 등과 같은 정보와 함께 CA에게 전송을 하면서 인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CSR이라고 하고요. CA는 몇 가지 확인 후에 밥에게 이런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증서에는 밥의 퍼블릭 키를 포함한 밥의 기타 정보들과 더불어 CA가 만든 서명값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서명이란 값은 인증서의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으로 이 인증서의 정보를 해시화한 뒤에 CA 본인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값입니다. 그럼 CA의 퍼블릭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증서가 변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겠죠. 참고로 윈도우, 맥 OS 같은 운영체제 자체나 크롬, 사파리 같은 익스플로러 자체에는 믿을 수 있는 CA의 인증서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인증서 안에는 CA의 퍼블릭 키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A의 인증서를 통해서 CA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밥이 인증서를 보냈을 때 이 인증서가 변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실제로 한번 봐보면 이건 구글의 인증서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글 서버 자체에 공개키가 존재하고 이와 같이 인증서 자체에 대한 CA의 서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CA의 도움을 통해서 앨리스는 밥의 퍼블릭 키가 변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대칭키 교환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HTTPS의 개괄적인 내용이고, 여기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대칭키와 비대칭키는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CA는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추상화했습니다. SSL 통신에 필요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SSL 핸드쉐이크라고 하고, 이는 SSL 혹은 TLS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키 교환 알고리즘과 메시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사이퍼 수트라고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이퍼 수트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기서 교환한 키를 바로 암호화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에서 별도의 키를 유도하고 그 유도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TTPS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이퍼 수트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